안판석 감독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너 왜 섀도우 복싱 하다가 왜 키스하는 거잖아. 저는 좀 로맨틱한 게 돌길 바랬는데. 그리고 그 섀도우 복싱은 왜 키스할 때? 공격적으로 나오라고? 아니 아니요, 그 되게 놀랐을 거 아니야, 박민영 씨는. 구석탱에서 이러고 있는데 보면 웃기니까 혹시 앞에서 막 이러진 않죠. 이제 금방 빛을 볼 수 있으려나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오디션 고개를 못 들고. 제가 MS팀 남자 신인이라고 했을 때 다 이렇게 보셨어요. 정말 신인 초창기에 티가 왜? 그러니까 신인 안 키우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근데 그거에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가 제일 힘들었어요. 계속 떨어져. 안녕하십니까, 요정시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렬의 빨간색 하트도 박력있게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오늘 바람은 차지만 왠지 따뜻한 바람이 같이 불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제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이렇게 약간 봄바람처럼 약간 훈훈한 바람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 친구는 뭔가 느와르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반면에 굉장히 로맨틱한 면이 있는 그런 어떤 대비 콘트라스트가 많은 그런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 위하준 씨 모시고 세계 25위쯤에 드는 그 섹시한 남자로 뽑혔더라고요. 그 섹시는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 어떻게 해서 완성되는 건가? 어떤 배우의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이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초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음식을 3개 준비했는데 새우를 이용한 감자칩 캐비어, 그 두 번째는 알배추를 이용한 알배추 스테이크를 준비했고요. 세 번째는 렌틸콩 닭 요리. 건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친구 같아서 약간 건강식 준비했습니다. 빨리 요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왔다. 헤드 만져.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야, 헤드. 들어와. 우와. 야, 알았어. 우와. 얘 남자 안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요. 이야. 우와. 되게 나 그냥 말 좀 편하게 해줘. 네, 그럼요. 난 되게 근육질일 줄 알았더니. 그렇죠. 엄청 뺐어요. 오. 근육도 빼고 체중도 한 7kg 빼가지고. 오. 네, 그러면 훨씬 세계에서 세게. 가장 섹시한 25인 안에. 그때는 그냥 몸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예 없고요. 들어와. 지금 그냥 이제 말라졌죠. 오. 네. 지금도 운동은 계속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웨이트는 거의 잘 안 하고 그냥 격투기만 하고 옛날처럼 이렇게 안 불리고 싶어서. 그래. 들어가. 이거 반가워. 선물. 이거 뭐 이런 것까지. 네, 제가 한번 받아서 쓴 적이 있는데 핸드워시랑 바디로션 세트인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손님들 자주 오시니까. 나는 약간 최악의 악의 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서글서글하네. 들어와. 맞습니다. 너무 고마워. 네네네. 지금 너무 예쁜데요? 네. 거기 앉아. 거기 앉아. 네. 되게 향수가 되게 좋다. 그래요? 너 이거- 앞에서 뿌리고 왔니? 네, 방금 차에서.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구나. 저 향 좋아해서. 그래? 네. 약간 섬세한 남자구나. 아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약간 바깥으로 사람들이 너 보면 약간 그 깡패 아니라 깡패요? 약간 두목 약간 그런 느낌. 네. 얼굴선도 되게 남성적이고 네.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오늘 보니까 되게 네. 고와. 그치? 몸도 사실 막 되게 김종국 같을 줄 알았거든. 종국이 형님보다는 덜한. 원래 그래도 이만했던 것 그렇게 같아요. 컸어. 네, 근데 종국이 왜- 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보면은 크다 이런 느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네. 되게 이게 이제 유럽에서 좋아하는 몸. 약간 네. 이렇게 마른 그런 느낌이네. 그래야 이제 사실은 화면이나 이런 데서 조금 맞아요. 여러 캐릭터를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그거를 전작 졸업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 때가 오징어 게임을 2, 3를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랬어가지고 그때도 사람들이 조금 빼는 게 어떠냐. 근데 저는 최악약 때도 막 이래 보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강박처럼 운동을 하다가 졸업 딱 나온 거 보고 아 저게 그냥 대치동에서 공부만 하던 맞지. 국어 강사인데 이렇게 했는데 막 광배가 이렇게 올라오고 학생 주임 같은 거죠 느낌이. 일로 와 이 새끼야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니까 아 내가 이게 진짜 배우로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기본은 슬림하게 가져가고 역할에 따라 또 증량이 필요하면 증량을 하고. 그래서 큰맘 먹고 뺀 거네. 그쵸. 10몇 년 동안 그 계속 웨이트는 했었으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운동이 가장 재미있었던 사람 아니야? 운동밖에 안 하잖아 사실. 그렇죠. 그치? 집에서도 잘 안 나가니? 카페 가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되게 고와. 네, 카페. 친구가 되게 고와. 저희 친구들 다 운동, 그냥 수다, 커피. 우리가 알던 네. 느낌은 되게 나는 사실 안녕하십니까 아, 이런 걸줄 알았는데 원래 더 그 느낌이 맞았죠. 근데 오. 많이 무드도 많이 바뀌고. 오. 네. 그러니까 그건 약간 전략적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하지만 네네. 많은 캐스팅을 위해서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너무 이쪽에 한쪽에 편향된 사람 같더라고요. 운동 그냥 격투기 막 너무 막 음악도 안 듣고 막 미술도 모르고 너무 감성이 없는 사람 같아서 웨이트를 안 하면서 좋긴 좋았어요. 오히려 강박 너무 강박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거 어느 순간부터 좋아서 쭉 하긴 했지만. 근데 그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섹시 전 세계에서 25위에 선정됐잖아. 그거는 그때 당시에 네네. 그럼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때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잘 됐어서 거기서 그냥 젊은 남자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너무 그때 너무 잘 돼서 그냥 해주신 거고. 그래도 기분 좋잖아. 좀 신경 쓰였을 거 아니야. 너무 좋았죠. 나 섹시해야 되나? 계속 약간 그것 때문에 운동을 더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 않나? 한참 그래서 더 하긴 했었죠. 그치? 그리고 뭐 작품 할 때마다 이번엔 무슨 섹시를 보여주실 거예요? 단골 질문이에요. 단골 질문. 무슨 섹시, 어떤 섹시함을. 막. 그러고 나서 내가 또 깜짝 놀랐던 게 머리랑 네가 다 한다면서 너 집에서 파마하고 그런다면서. 예전 그 다운펌도 많이 했었고요. 어디를? 염색도 많이 했었고. 어디를? 여기 이제 예전에 어릴 때 강박.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거의. 여기 왜? 어렸을 때 무슨 강박이었어? 이게 너무 이제 뻗는 머리고 숱도 많고 이래서 그 뭔가 막 항상 머리가 커 보이는 거 있죠. 근데 그때는 강박처럼. 근데 막 미용실 갈 돈은 없고 그러니까 맨날 자주 해야겠고. 그래서 직접 했어? 모든 게 강박이었어요 어릴 때. 어릴 때? 네, 어릴 때 오히려. 뭐 때문에? 연기자들 너무 잘생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항상 뭔가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좀 언제 어디서 뭐 갖추고 감독님들 만날지 모른다. 아. 지나가다라도 지나가다 혹시라도 누군가 날 알면. 그래서 어릴 때는 항상 고데기 스프레이까지 다 하고 나갔어요. 정말 약간 그런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반가워.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재 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스타일이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역설적이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되게 막 남성적이고 그다음에 되게 조용해서 오늘 우리 다 예능은 포기했었거든. 야 그냥 얼굴 클로즈업해서 들어가자. 막 계속 그랬는데 그래요?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좀 서글서글하고 그러네. 그럼요. 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요즘 좀 많이 더 유해진 것 같긴 해요. 그래. 네. 옛날에 좀 강박의 네. 이 외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좀 강박이 있었다. 네, 예전에는 딱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억지 웃음과 무조건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잘해야 된다가 있었으면 지금은 좀 내려놓고 스몰 토크도 많이 하고 이번 현장에서도 스태프들 한 명 한 명 다 이름 외우면서 맨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빨간색 너무 예쁘다. 근데 그렇게 하다 주고받고 너무 하면 부담스러운데.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도 그렇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해지고. 이거 한번 먹어. 네네, 잘 먹겠습니다. 이 나이프 써서 그냥 이렇게 같이 한번 먹어봐봐. 너무 잘 먹겠습니다. 오,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어디서 이런 맛이 나는 거지? 약간 딜도 들어갔고. 딜이요? 딜이라는 향신. 너무 맛있는데요? 이 감자랑 새우랑 미쳤다 이거. 달걀이랑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요. 저 새우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 잘하는 곳이 완도의 더 끝이라며. 배 타고 1시간 들어가면 이제 소안도라는 섬이 있어요. 완도가 이 다리로 연결됐는데 지금 너 있는 데는 그 다리도 없대. 없어요. 배 1시간 가야 되니까 와, 대박이야.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기서 양식장을 하셨지. 아버님께서 지금 전북 양식도 그- 하시고. 그럼 완도 프린스네. 그럼 거기서 약간 혼자 섬 같은 데 살아. 절대 프린스 그치, 아니고요. 그렇지. 약간 아니 양식장을 하면 되게 부자잖아. 다 전복김을 하세요. 어. 그냥 다 하세요. 다. 지금 김이 난리가 났잖아. 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복 항상 투자 비용만 많이 들고 가격은 너무 계속 떨어지고. 전복은 떨어졌지. 예, 또 이래저래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고. 어렸을 때 근데 춤도 너무 잘 췄다면서. 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 이름 뭐였지? 아, 고등학교 때 만든 게 더블 M이라고. 왜 더블 M이야? 무브 마스터였습니다. 모든 무브를 다 섭렵하게 비보잉 팝핀 뭐 걸스 힙합을 다 해야겠다 뭐 이러고. 근데 너 얼굴 보면 약간 춤을 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구나?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도 많이 보세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일단 시작했어. 네네네. 그래서 춤을 좀 인정받았어. 그 완도에선. 아, 제가 그때 당시에 외우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춤. 알려주는 걸 하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좀 센터에도 많이 쓰고. 센터였어.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SM과 JYP를 통과했어. 그 몇 살 때야? 고3인 것 같아요. 고3 5월에 제가 서울로 왔거든요. 오자마자 본 데가 SM이었고 왜 왔어? 그때 이제 나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네, 그때 막연히 연예인 꿈이 있었어요. 유명해지고 싶다. 네, 빨리 돈 벌고 싶다. 빨리 뭔가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나 봐요. 너무 고생하시니까 거기서 네, 그 맨날 전복, 그것부터 양식장 일이 좀 고되지. 네, 그렇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다 보니까 계속 돈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이게 좀 강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진짜 배 타고 들어와서 고속버스 타고 왔어, 서울에. 네네, 막연히 진짜 왔습니다. 그냥 뭐 그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서울엔 누가 있었어? 영고진은 있었어? 그래도 서울에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서울에 초등학교 다닌 적이 있어서 그 친구들도 춤 좋아하고 막 복싱 좋아하고 이래서 춤과 복싱. 그 리듬감 좋아서 복싱도 리듬으로 가는구나. 스텝하고 이러니까. 지금 어깨춤을 좀 추는데? 가서 딱 시험을 보러 갔어. 그래서 1차는 통과했다면서. 그때 리듬감 테스트라고 있었어요. SM이 아무 노래나 이렇게 틀어주고 어. 패기예요, 패기. 누가 앞에 나가서 막 추느냐. 오. 그때 그냥 패기로 했죠. 춤 하나도 못 추는데. 좀 약간 수줍은 성격은 아니었어.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건 그때는 있었나?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무대에서 춤추는 것 자체는 좋아했어서 그 당시에. 어떤 음악이 나왔어? 하면 그냥 가서 막 추는 거야. 되네. 막 하고 왜 막. 악기가 되는데? 와, 했다가 막 무릎 쓸었다가 막 꿈틀꿈틀 됐다가 막. 그때 그런 춤 유행하니까. 어디까지 갔어? 한도가 단계 올라갔나? 그리고 무슨 그걸 온라인 투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기서 좀 투표수가 좀 있었어서 뭐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그냥 보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근데 얼굴은 약간 JYP상 아니야? 2PM을 꿈꿨었죠. 아, 그래? 가장 꿈꾼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동아리 할 때 아크로바틱 담당이었어요. 한 번씩 막 이렇게 춤추다가 빵 하는 구간에서 빵 때려먹고 팍 하면 돌아서 딱 떨어지고 이런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퍼포먼스에서는. 근데 제가 그런 걸 좋아했어서 그거 하고 막 이렇게 막 복근 까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그 2PM 우영이네가 하던 거였지. 그 짐승 돌릴 때.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왜 아이돌 그룹은 이렇게 막 약간 마초에 이렇게 막 아크로바틱 하는 그룹이 없지? 그럼 2PM 전에였어? 데뷔 전이었어? 그 시기가? 그 생각하고 2PM 나오고 너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될 보장도 없지만 괜히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2PM 분들 엄청 좋아했죠.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2PM은 될 수도 있었겠네. 그런 가능성은 없죠. 그냥 그런 그룹을 하고 싶다라는. 지금 어그로 좀 꿈만 끌고 있었어. 네네. 네, 2PM 좋아했습니다. 그렇지,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JYP랑 사실 그 SM이랑 딱 하다가 좀 속상했겠다. 근데 그렇게
속상하진 않았고요. 생각보다는 담담해서 오히려. 우리 담담하고 뭐 다른 것도 봐야겠다 이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고3이니까 다들 입시해야 되잖아. 입시, 대학 이쪽 계열의 꿈을 가진 나는 어떤 과를 가야 될까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연극영화과를 많이 지원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연기학원을 다니긴 해야겠구나 해서 연기학원 간 거예요. 되게 느긋하긴 하다. 나처럼 이렇게 조바심 내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가 봐. 생각보다 덜 그런 것 같아요. 어. 속으로는 많이 그렇긴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학원 가서 그때 깨달았죠. 내가 표준어도 못하고 있구나. 사투리가 엄청 나오니까 그 당시에. 지금 보통은 조금 들리는데 거의 안 들리는데? 지금 지금 되게 저도 참고 있는 거니? 아니요. 이거 마시면 나오니? 이거 마시고 이제 좀 편해지거나 이러면 알았어요 막 이러고 얼른 마시죠 막 이러면. 우리 PD 세 명이야. 근데 전주고 완도. 아버지가 완벽분이셔가지고. 아버지가요? 네. 진짜요? 완도읍이요? 고급면. 고금? 네. 와 진짜. 아버님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님한테. 진짜 전주. 그래서 좀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그렇게 사투리가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경 쓰였어? 제가 했던 사투리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쓰시죠. 옛날 네, 사투리. 진짜 그냥 진짜 옛날 사투리. 어떤 건데 예를 들면? 그냥 아야 너 뭐하냐 막 이러고 뻗친 거뭐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아니요 막 잘 못 알아들을. 뻗친 거가 뭐야? 뻗친 거 힘들다. 그래서 뭐 운동하다가 뭐 하다가 뻗친 거 막 이러고 뻗치다 야 맞아. 너 되게 자연스럽다. 그랬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쓰였지. 서울 네네. 애들이랑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들었어. 그쵸, 그런 그쵸. 말 때문에도 그렇고. 네. 그 대사 딱 처음에 시켰을 때 저는 안 쓰는 줄 알았는데 너 사투리부터 고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투리로 연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역할이 아닌 이상. 그래서 내가 심하구나 해서 그때 계속 이제 뭐 표준어 연습도 하고 연극도 처음 봐보고 영화도 접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극장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오기가 생기는 거죠. 너무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 이거 잘하고 싶다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오기로 네네. 좀 더 해보자 해서 뭐 JYP 안 갔으면 조금 다른 데도 막 두들겨 네네. 오기도 하잖아. 네네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나의 길은 이게 아닌가 보다. 아닌가벼.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 들리지? 아닌가벼. 충청도? 그래. 아닌가벼. 아닌갑소. 잘하시는데요? 아닌갑소. 아닌갑소. 네. 우리 팔도를 다 하니까 그 자격증이 있어. 진짜요? 사투리 자격증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근데 어떻게 단호하게 내가 좀 자신 있던 거는 오히려 금방 포기를 했고. 네.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해요. 그렇게 빨리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너무 되게 쇼킹하긴 했나 봐요. 그 연극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사투리를 많이 한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그게 또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이제 그때 알았고. 네. 너무 다른 세계니까 연기라는 걸 내가 너무 쉽게 봤구나 라고 자책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바로 그러면 그 고3 때 바로 연기 준비해서 바로 학교는 간 거예요? 재수했어요. 재수하고 재수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일단 학교 갔다가 다행히 영화과 선배들이 단편 영화에 저를 좀 써주셔서 단편 영화를 찍게 됐죠. 뭔가 지금 이 시간을 지금 되게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그냥 얘기만 들어도 되게 이게 고됐던 그다음에 앞이 안 보이는 그때였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네. 그럼요. 근데 왜 거울 보면서 나는 연기할 상인가? 약간 이런 건 있었어? 어땠어? 아니요, 그 상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룡상은 그때 안 유행했지. 그때는 전혀 뭐 절대 그런 뭐 좋은 쪽에 끼지도 못했고 제 얼굴은 이런 거 악역해보고 싶다 이런 건 있었고. 너는 그러면 네 얼굴 보면서 난 멋있게 생겼으니까 난 연기에 가봐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그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에이 조금 진짜 아니었어요. 에이 조금 속마음에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니에요. 그래? 그건 진심은 아니에요. 너 지금 약간 널 다독이는 것 같아. 아니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공룡상도 막 인기 생기고 이렇게 괜찮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그 배우 얼굴 괜찮네 이런 하면서 이제 조금 느낀 부분은 있지만 처음에는 악역 이런 거 느와르 액션은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할 텐데 신인이지만 약간 친근한 것도 있고 약간 묵직한 느낌도 있어. 네네. 약간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 많이들 해주셔서 캐스팅 때 그런 얘기 들었었어? 주로 제 나이 때 연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나이를 말하면 놀라시더라고요. 나이보다 다 항상. 항상 그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여고. 그럼 지금 몇 살이야? 지금 저 91년생이니까 이제 36이죠. 좋을 때다. 위아주는 본명이니? 위현이입니다. 그래서 현아 이렇게 불러요. 친구들이. 이름이 너무 세련됐잖아. 저도 본명 너무 좋아해요. 근데 왜 바꾼 거야? 이현이도 너무 세련된 이름인데? 일단 한 3번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름을 말할 때. 위현이. 위현이에요 하면은 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김위현. 그러니까 재영이에요. 제가 재영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영이에요. 제가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름을? 위현이에요. 위현. 그래서 외자? 아니요. 위현 이까지 있습니다. 이까지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게 조금 쉽진 않았고 저는 사주 이런 걸 안 믿지만 풀이를 했을 때 뭐 좋진 않다. 그래? 이름이 그렇게 뭐 대표님께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장명소에서 뭐 금이 부족하다 해서 전반적으로 준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성준, 하준, 사준도 있었고 그러다가 위랑 붙였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게 위하준이어서. 너는 그런 건 믿었어? 이름에 철이 없어서 뭐? 아니요, 지금도 안 믿어요. 한 번도 사주나 점 본 적도 없고. 너도 그런 거 약간 무서워하니? 아니요, 저는 관심이 없어. 귀신 이런 거 전혀. 그래? 야, 근데 너 필모에 그거 있잖아. 곤지하며? 곤지. 너의 첫 주연이었는데. 그쵸. 그치? 그쵸. 너의 첫 주연이었는데. 그쵸. 안 무서워 그런 거는? 귀신 이런 거 안 믿으니까 네, 그게 공포에 떠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외로웠던 게 혼자 모니터 보고 연기를 많이 했어요. 지시 내리고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막 촬영을 하다가 막 귀신 만나고 이런 거라 그러니까 되게 더 안 무섭죠. 난 그거 보기만 해도 무섭던데. 거기 어디지? 그 정신병원인가? 그 실제는 촬영 장소가? 곤지암 정신병원이고 촬영한 데는 부산 예전 폐교를 조금 더 세팅해서 실제로 되게 음침하긴 해요. 근데 거기 가서 한 달 살았잖아. 안 무서웠어 그런 거는? 네, 오히려 막 무섭고 싶어서 밤에 막 비상계단에 막 앉아있고 혼자 막 돌아다니고. 씨, 짜증나, 씨. 뭔가 막 귀신, 갑자기 귀신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별로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뭐 이런 거는 좀 익숙한가? 그렇죠, 맞아요. 선배님 말씀처럼 어릴 때 그냥 뭐 중학교 때도 야자하고 그냥 바닷길을 걸어요 혼자. 가로등도 없고. 그치. 맞아요. 정말 그 까만 바다에 가끔 정말 막 헤드민처럼 큰 강아지가 거긴 막 강아지 밖에다 키우기도 하니까 와 그때 뭐 깜짝아 막 왜 깜짝이야? 그럴 때 한 그 번씩 정도지. 그런 게 무서운 거지. 이 어둠에 대한 거는 별로. 갑자기 이름으로 너무 확 빠졌는데 그 전 얘기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군대를 갔어. 네, 갔죠. 군대 가서 안 답답했어? 안 불안했어? 불안했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불안하죠. 네. 그때 소속사가 있었니? 아니요, 없었어요. 혼자 막 플랜도 짜보고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며 어떤 걸 어필하며 살아야 되며. 그랬었죠. 근데 진짜 미치지. 그때 그리고 제가 김우빈 선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정전 나왔을 때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이거 알지? 톤도 못 웃기게 했으면 잠깐 올리면 돼. 약간 내려간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웃기라도 해야 돼. 네네. 니네 목소리 톤이 둘 다 비슷해. 네네. 그러네요. 요 신호 알잖아. 그래서 그때 상속자들 보면서 엄청 좋아했다. 그리고 되게 부러워도 했어요. 저런 결로 가고 싶은데.
제가 되게 추구하는 연기와 그 작품의 결을 맞아. 우빈 선배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팬심으로 좋아하면서도 부럽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나는 또 저런 쪽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너무 너무 인기가 많게 너무 잘하시고 너무 매력 있는 배우가 있으니까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그게 나침반이 아니라 오히려 나랑 좀 비슷한 건데 이거 난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2PM 생각하니까 2PM 나오고 배우로서는 이제 김우빈 선배를 생각하니까 김우빈이라는 배우가 딱 나오고 잠깐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좋으면서도 막막하긴 했죠. 그러면서 또 바로 생각나는 게 내 역할들은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형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다른 내 거는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네네네. 제대해서 소속사를 찾은 거야? 아니면 어떻게 네, 됐어? 제대해서 이제 그게 몇 년도야? 23년도에 전역하고 24년도부터는 24년? 13. 저 무슨 죄송합니다. 취했나? 좀 센가요, 이거? 넌 누구랑 얘기하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갑자기 내가 하는 짓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네. 진짜 좀 허담기도 있어서. 2012년에 13년 전역하고 14년 1월부터 방송 연기학원을 다녔죠. 영화 매체를 하고 싶으니까 그쪽을 공부하면서 이제 프로필을 이제 계속 혼자 돌리기 시작했죠. 막 하다가 소속사를 찾았어. 네네. 그때 찾았어? 차이나타운이 된 거예요. 그 엄태구 선배 어린 시절로 그때 혼자 하다가 감사하게도 그때 제작사 대표님이 군대 막 다녀왔고 이 친구가 좀 괜찮다 해서 지금 회사 대표님을 이렇게 현장에 또 친분이 있어서 우리 볼 겸 그리고 이 친구도 한번 볼 겸 오셔라 해서 그날 만났죠. 막 이렇게 칼 분장 해놓고 막 태닝하고 머리 팍 짧고 했는데 그때 대표님이 그런 모습을 오히려 좋아해 주셔서 지금 12년째 있어요. 귀인을 만났네. 그렇죠. 맞아. 여기가 저기 예진 누나, 손예진 누나랑 이민정 누나. 네. 민정이랑 예진이랑 있는 사무실. 네, 저 신인 때부터 쭉. 근데 차이나타운을 맨 처음에 오디션 딱 됐어. 네네. 드디어 됐어. 네. 드디어. 근데 딱 연기 정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만나야 돼. 그렇죠. 김혜수 선배님하고 같이 찍어야 되는데 오히려 근데 선배님하고 찍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그 영화를 찍는 동안. 그래서 아직도 너무 감동이고 그래? 감사했던 기억이 있죠.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셨어서 또 그거 첫 촬영이 제 생일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좀 연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다시 태어났네. 정말 시작하게 해준 작품인 거죠. 그렇게 노력한 거에서 차근차근 잘 따라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다음에 얼마나 안심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니? 아니요. 항상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없고 회사 들어가서도 너무나 좋은 회사니까 이제 진짜. 금방 빛을 볼 수 있으려나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오디션 고개를 못 들고. 오디션을 계속 떨어졌어. 네. 그리고 거기는 항상 너무 정말 대배우들, 대선배님들, 스타 분들만 포진해 있었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막 신인도 없었고 남자 신인, 제가 MS팀 남자 신인이라고 했을 때 다 이렇게 보셨어요. 정말 신인 초창기에 티가 왜? 그러니까 신인 안 키우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비주얼도 아니고 그러면 네가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부담이 돼서 오디션 보고 떨어지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 과정이니까. 근데 떨어질 때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남자 신인이 왔다 되게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업계에서. 근데 그거에 기대에 못 미치니까 더 막 너무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히려 계속 떨어지니까 네. 되게 안정적이고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에 그렇게 또 기대치란 게 있으니까. 근데 뭐라 그러셔? 그때 대표님은 어떠셨냐고 안 물어봤었어? 나 이렇게 떨어지고 올 때 어떠셨는지?
아직까지 안 물어봤어요. 아직도 안 물어봤어요. 인터뷰 한번 갔다 와야겠다. 어땠어? 아니, 너무 맛있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러니까 표현을 해봐봐. 아, 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해봐봐. 표현? 아, 뭐라 해야 되지? 아, 너무 어려운데요? 굉장히 아는 맛인 것 같으면서도 어. 색다르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맛이. 잘하는데? 되게 솔직한데? 네. 먹어본 맛인가 하다가 아닌데? 끝에는 뭔가 다른데? 한데 뭔가 유럽에서 먹는 느낌 있잖아요. 저 유럽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그런 느낌. 그래, 너무 맛있어요. 유럽 언제 가봤어? 가장 최근은 작년 3월인 것 같은데요. 왜 갔어? 아, 그때는 밀란 그 쇼 참석 때문에 갔다가. 그 슈퍼스타들만 하는. 아니 그냥 그런 거 하고 그냥 그런 그 화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 이 얘기 며칠 전에 혜규한테 다시 또 물어봤었는데 가면 어때 기분이? 그 다음에 막 사진 막 찍히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때? 좋아요, 기분. 아 그래? 네, 기분 좋고. 의외로 관종이네. 아, 관종기 있죠. 관종이죠. 아, 더 환호해줬으면 좋겠다. 아 정말? 더 인기 많아지고 싶다 이런 마음 항상 있죠. 오징어 게임 하고 그런 맛을 봤잖아. 근데 사실은. 그쵸. 근데 가장 그 정점일 때 코로나 시기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그 멤버들 중에 저만 미국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당시에. 저 아직도 미국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거 한 30년 전에 하던 얘기. 약간 LA 고모 오면 하던 얘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저만 그때 막 작품을 완전 주연은 아니어도 막 2개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국 갔다 오면 격리했었어요. 2주 격리. 맞아. 예, 근데 이게 작품이 껴있으니까 도저히 그만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2작품에 피해를 주니까. 약간 속상했겠다. 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쵸. 조금 사실 조금 느껴보고 싶은 것도 그쵸, 사실이잖아. 원 때는 정말 갔다 온 그 배우들도 막 디카프리오가 막 달려오고 이런다는데 와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경험했다고 하죠. 그렇지, 일들이 벌어진 네, 거고. 그때 원은 너무 맞아. 그리고 이제 2, 3 나오면 한을 꼭 풀자. 난 이번에 꼭 미국 가고 싶다 했는데 결국에 유럽 프로모션만 저를 간 거예요. 또 이태리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은 또 못 갔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조금 없었던 상황의 일들이잖아. 네네, 그쵸. 이게 우리 때는 전국구가 최고였는데 전국구를 넘어서 전 세계구잖아. 그쵸. 시대가 갑자기 글로벌 시대로 그럴 때 바뀌어서 느낌이 어떨지가 되게 궁금했어. 저 현실감이 없었어요. 체감을 못 하고 있었어요. 통장. 그쵸. 그래도 해외 광고를 좀 했죠. 해외 광고. 와 대박. 해외 광고를 했었어. 오히려 다 해외였어요. 뭐 한국보다도. 네, 모델 해도 뭐 그쵸. 인도네시아 침대 뭐 그런 거 시계도 그냥 글로벌 모델. 다 해외 광고를 몇 개 하고. 어이 통장 좀 보자. 그건 있죠. 현실적으로. 너무 수입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쨌든 전보다는 돈이 벌리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막 사주고 그렇게 되면서 그래 그게 어. 되게 기분 좋지. 네, 너무 좋죠. 누군가에 사주고 사주는데 별 부담 없고 막 이럴 때가 음. 이제 지금은 이제 체크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막 계속 일이 막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정신없이. 네가 생각했던 삶이었어 아니면 어땠어? 아니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팬들을 막 만나질 못하니까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요. 사실 동떨어져 있고. 네. 오히려 나는 이게 뭔 일인지 분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막 자고 일어났더니 인스타 천만? 그때 원 때 1000만 명이 들었어요. 한 번에. 그 원 때만. 몇만에서 몇만이 된 거야? 한 40만 정도에. 에서 1000몇만까지 갔었으니까 딱 그 원 끝나고. 300%, 400%. 그때 기분. 잠만 자도 전 세계가 보였니? 대서양이 보이고 막. 너무 신기했죠.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있고.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 사실. 그쵸. 그 경험은 정말 드문 어, 경험이긴 하죠. 저도. 뭔가 됐어! 의아준 됐어! 약간 이런 기회가 됐어? 아니면 어땠어? 하다 보니 운이 이 방향으로
트는구나. 근데 그때 즐기지 못한 걸 제일 후회하고 있어요. 왜 못 즐겼어? 왜 못 즐겼냐는 아. 이거 먹고 아, 한번 네. 그 베이컨이랑 이 배추 배추찜을 한번 맛.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배추가 지금 따뜻하지는 않지만 너무 맛있네. 와,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어? 나를 아, 내 목소리가 너무 철없다. 어떻게 맛있어? 햄버거 아니면 뭐? 아니 그렇게 오래 생각할 거면 얘기 안 해도 돼. 네. 이게 굉장히 건강한 재료잖아요. 맞아. 응. 근데 이렇게 건강한 재료로 먹는데 약간 죄책감이 들어요. 왜? 너무 맛있어서. 건강한 건 뭔가 엄청 막 자극적이고 이런 맛이 엄청 맛있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설탕 한 올도 안 들어갔어. 아 진짜요? 응. 근데 막 배추의 단맛 막 이게 지금 난리지.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쉬워. 되게 쉬워. 와 진짜. 이제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와. 찍고 나서 네네. 너무 못 즐겼어. 왜 못 즐겼어? 아, 제 성격이 지금도 그런데 실망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대 못 미친다. 아까 오디션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 뭐가 나올 게 있으면은 기대를 진짜 안 해요. 너무 냉정할 정도로. 자기 방어가 심한 거죠. 제가 그만큼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난 기대 안 해지만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난 진짜 여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상처를 제가 스스로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잘 돼도 오래 가는 게 오래 가지 않는다. 이젠 계속 새로운 작품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한 달 본다 속으로. 네. 잘 돼도 한 달. 네. 오징어 끝나고 완도 한번 내려갔다 왔니? 그때 언제지? 완도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한번 내려갔다 왔죠. 내려왔었어. 네. 오징어 게임을 가기 전에 또 위하준이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알려진 몇 작품들이 숨어있는 작품이라고 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예쁜 맞아요. 누나. 마침 그때 곤지암도 개봉을 했어서 그때부터 사람들 좀 처음으로 맞지. 알아봐 주시. 그때는 좀 좋았을 것 같아. 그때 너무 신기했죠. 네. 그때가 오징어 때보다는 조금 다르게 뭔가 이루어서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이었어. 맞아요. 그때 되게 기분 좋았었어요. 오히려 그때 좀 더 즐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디 가서 놀았냐? 너 눈이 놀긴 놀았는데 아니요. 내 나름대로의 일탈 가장 큰 일탈은 뭐야? 그러면? 곤지암이 그때 10대 친구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홍대를 갔어요. 근데 홍대 둘러싸였어요 그날. 정말 둘러싸였어요. 사람들한테? 네. 넌 줄 알아봤어 사람들이? 곤지암 대장 맞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스모 이러고 오. 어린 남자애들은 곤지암 대장이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오. 다. 그게 짱인데 10대 남자애들이 알아보면 그냥 짱이야. 네. 왜냐면 10대 남자들은 아예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요. 그 어느 애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을걸? 맞습니다. 근데 알아본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지. 오징어 게임 이후에 오히려 너는 으따 남자니까 좀 이런 거 좀 해봐야겠어 뭐 이런 거가 있었을 수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 팬들을 누리게 된. 아니요. 오히려 못했죠 그쪽을. 왜? 지금 그쪽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쪽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멋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 저는 절대 하이틴 스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이미 그냥 연기라는 걸 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근데 지금 내 눈에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서브남으로 연하남으로 했을 때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게 있어서
그 드라마 주연으로 들어왔던 적도 있는데 방향을 계속 틀었었어요. 드라마에서 연하남 하면 영화나 이쪽에서 계속 결 센 걸 하고 이쪽을 자꾸 제가 놓치면은 이쪽에는 승산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엄청 많이 플래닝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돌아가냐 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치, 그런 얘기 들었지. 저 많이 했어. 많이 들었. 드라마 주연 시켜준다고 했는데 저예산 영화 사이코패스로 갔다니까요. 그게 미드나잇이니? 네, 그게 미드나잇이라는 영화예요. 너무 웃긴 게 뭐 어떤 거에서 봤는데 그렇게 다 죽어. 극 중에서 그렇게 다 죽어. 아니, 일부러 저걸 골라 쓰지 않으면 이걸 다 할 수 없어. 아, 그러네요. 최악의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기로 했었던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자신이 자꾸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이미지를 쌓고 싶다. 경쟁을 했을 때 이 나이 또래에 뭐 이런 연기를 제일 잘하고 액션을 제일 잘하는 건 나여야 된다. 그 경쟁력을 제가 스스로 계속 이쪽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되게 길게 보는구나, 너의 길을. 네, 그 좀 플랜을 많이 세워요. 좀 오히려 사무실에서 되게 실망하기도 했겠네. 그렇죠. 사무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오너여도 야 이제 신인 해서 뭐 서브남 하고 남자 주연 시켜준다는데 갑자기 저 회사냐고 뭐 사이코패스한데 사람 막 죽이고 막 죽일 때 쫓아. 그거와 이거의 매출이 얼만큼 다른지가 그럼요. 너무 보이는데, 사무실은. 아 경험이 많으니까. 돌아가면 요구할 것 같은데. 아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돌아가니? 아니, 근데 그러게요. 난 사실은 그거의 힘은 믿어. 나는 그런, 그러니까 클래식의 힘을 항상 믿기 때문에 돌아간 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뺑 돌아가. 그리고 되게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도 나는 이게 중요해 네. 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오징어 1, 2, 3을 지나고 나서 네네. 최악의 악. 네, 맞죠. 야, 그건 완전 난리 났어. 최악의 악이 대박이라는 네. 거야. 그거 하고 나서 남자 팬들 진짜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와 정말 많았죠. 그래? 네. 좋아해주지. 남자 팬분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뭐 학교든 군대 가서도 항상 좀 후배들이 따르거나 남자들이 따르고 네, 약간 좀 그런 그렇구나. 형, 뭐 동생 완전히 여성 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남성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카페 사장님들, 뭐 식당 사장님들, 남성분들 있으면 되게 좋아해 주세요. 오히려 막 쪽지도 써주시고. 그게 약간 최악의 악의 영향도 있는 거네, 그러면. 오징어 게임 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좀 그런 뭔가 섹시함 이런 게 좀 남성 쪽으로도 많이 갔었고. 근데 느와르를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장국영도 그렇고 성냥개비 무시는 분 주윤발. 주윤발. 우리의 우상. 저는 이에 끼신 줄 알고. 야, 나 연기 아직 멀었구나. 그래. 네. 그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그 오랜 세월을 바친 게 남자 팬들이거든. 진짜 로망이었어. 그쵸. 우리 그런 영화가 홍콩 영화의 가장 전성기일 때. 근데 그 형님들은 우리는 아직도 못 버려. 그게 있어. 그때 시대에. 근데 아마 그런 거는 하준이가 느와르 하기에 그거 뭐가 있어. 이 서사가. 인간적인 연민도 보이고 약간 그냥 무조건 센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약간 유한데 그런 역을 할 때 되게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와, 감사합니다. 약간 슬픈 감성도 있고 슬픈 서사도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졸업 때는 어땠어? 졸업 때 연기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은 느낌. 어땠어?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쵸. 안판석 감독님의 그 특유의 리얼리티니까. 근데 리얼리티인데도 뭔가 이렇게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거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역은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땠어? 그 안판석 감독님이랑 딱 찍고 났을 때 어땠어? 일단은 밤 누나 때 밥 잘 사주니 맞아. 한번 호흡은 했었고
5년 후에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감회가 너무 새로웠죠. 5년은 헛살지 않았구나. 배우들이 할 때가 많아요. 감독님하고 호흡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뒷모습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거나 전화 받으면 여길로 받으면 가려지니까 여기로 받으라고 보통 하니까 이렇게 받거든요. 봤을 때 딸려면 보통 그렇지 카메라 보이는 그런 감독이 엄청 싫어하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화 왔으면 재영이 형님 전화 왔구나. 예 형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찍히는 건데 여기만 찍혀요. 근데 이게 맞지. 진짜 아니냐. 근데 너는 왜 갑자기 전화 받으려니까 계속 여태 여기만 보고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아 예 형님 하고 막 괜히 얼굴 보여줘. 그렇구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더 자유로웠어요. 오히려 그쵸. 내가 너무 이거 보여지는 것만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걸 또 한번 깨닫고. 그런 데서 되게 많이 배우기도 하지. 그쵸. 아차 싶기도 하고. 아차 싶죠. 그러면 요번에 지금 박민영 배우랑 찍고 네네. 있는 거에서 안판석 감독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너 왜 섀도우 복싱 하다가 왜 키스하는 거잖아. 그거 되게 지금 막 몇 짤 도는 거 알지? 하필 또 저는 좀 로맨틱한 게 돌길 바랬는데 뭐 사투리 고백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섀도우 복싱은 왜 키스할 때? 아니요. 공격적으로 나오라고? 아니요. 입술이? 재밌으라고 이제 민영 누나도 막 이렇게 얘기한 건데 놀랐을 거 아니야 박민영 씨는. 구석에서 그러고 있는데 구석탱에서 이러고 있는데 보면 웃기니까 그냥 재미스럽게 이제 더 얘기를 해준 거고 혹시 앞에서 막 이러진 않죠. 그렇지. 민영 씨 여기 있는데 오서 좀 긴장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졸업 때 려원 누나도 뭐 저런 애가 다 했나. 너 보통 복싱을 하는구나. 넌 키스를 해, 난 복싱을 해. 약간 이거구나. 제가 텐션이 낮아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처져서 왜 쳐져? 올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몸을 정말 웜업 하듯이 약간 달구고 딱 해놓고 인사를 딱 하러 가는 거죠. 그냥 제 원래 텐션이면 안녕하세요 이건데 이제 오늘 또 밝은 에너지 좀 주고 와야지. 그럼 막 이제 이러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잘 어울린다. 이러고. 키스 씬은 둘 다 너무 떨리는 거지. 액션을 찍으라고 하면 제가 자신 있고 잘 아니까. 그치. 뭐 앵글도 알고. 근데 이거는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떨림이 큰 거죠. 긴장돼. 어떤 드라마인지 드라마 소개 한 번만 해줘. 주연이 박민영, 위하준. 세일엔이라는 작품이고요. 제가 연기한 역할은 이제 보험조사관인데, 네네. 한설아라는 여자가 애 주변에 남자들이 다 보험살인으로 죽게 돼요. 그 여자를 용의자로 지목해서 파헤치다 보니 분명히 이 여자를 사랑하면 자꾸 남자들이 죽는데 그걸 알면서도 한번 이 여자의 남자가 돼보겠다는 그 남자의 저돌성과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되게 밸런스가 잘 맞춰진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랑에 빠지는구나. 근데 빠지죠.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이구나 박민영이. 네네네. 거의 살인 용의자죠. 살인 용의자. 죽였어? 말하겠어. 아니야 진짜. 나 얘 그렇게 안 봤는데. 네. 말하겠어. 그럼 약간 이 세렌도 여성 팬들을 약간 늘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나? 뒤를 보시면 있어? 뒤를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막 조사관으로 좀 막 집요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주지만 뒤로 갈수록 이 여자를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그런 또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 네, 멜로가 있어? 있죠. 그래서 좀 봐주시면 또 저의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지금 좀 짠했어. 봐주시면. 끝까지 봐주시면 또
더 먹고 싶으면 고기 더 먹고 싶으면 닭다리살이거든. 와,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렌틸콩이야. 이건 맛 표현 생각하고 있어. 아, 네. 자, 우리 마지막 식사가 나왔고. 어때? 너무 맛있어. 그래?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와, 소스도 미쳤는데요? 아니, 저는 소스가 좀 셀 줄 알았거든요. 자극적이지 않을까? 뒤가 엄청 깔끔해요. 이렇게 딱 맛이 왔다가 뒤가 확 깔끔해져요.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 렌틸콩이 아까도 말했지만 왜 되게 이렇게 구수한 그 향이 그대로 있어서 간도 완전 제 스타일. 저 센 거 안 좋아하거든요. 와, 닭도 너무 좋아하고 밥 진짜 좋아하고 이거 진짜 와. 너의 배우로서의 플랜은 어때? 배우로서의 플랜이요? 어떻게 가고 싶어? 뭐 오래 가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가장 가까운 플랜은 로코 하는 거고요. 아 그래? 네. 지금 다음 게 로코니? 그쪽 위주로만 보고 있어요. 아, 대본. 그래? 네. 코미디도 좋아하고 이제는 로맨스도 잘할 수 있겠다. 조금 좀 다른 장르를 좀 네, 좀 더 확장해보고 싶은? 유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네, 좀 더 부드러운 모습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뭐 연애를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해봤니? 아, 연애를 많이 해봤죠. 그래? 저 사랑꾼이에요, 연애할 때. 이미지 작정하고 다녔는데 걱정했습니다. 사랑꾼이야. 아, 그런 넌 사랑할 때 어떤 스타일이야? 막 저는 다 맞춰주는 타입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맞춰준 적도 있어. 예를 들면 아니 막 그렇진 않고 그 정도는 빠지네. 아니. 거의 잡혔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로컬을 할 수 있겠다. 카메라 보고 손을 드는 거 보니까. 하트도 할 수 있죠.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즐거웠어. 그러니까요, 진짜로. 너 그렇게만 입고 왔어? 나올 때 좀 계절이 더울까봐.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파리 잘 갔다 오세요. 그거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몸조리 잘하고. 감사합니다. 안녕.